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강조한 선명하고 강한 야당.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이 대목 당분간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추미애 대표 민생과 국민통합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 공식 일정은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았고요.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임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신임 지도부의 역할과 과제 들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언론유착 관련 기자회견을 했죠. 해당 언론인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흔히들 58년 개띠 이렇게 부르는데요. 1958년에 태어나신 분들. 자, 이 12간지로 개띠에 해당합니다. 여야 당대표가 1958년에 태어난 개띠입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의 당대표가 58년생인 개띠다.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여러 가지로 가능하죠. 네. 그 추후에 58년 개띠의 그 어떤 세대, 그 세대들의 우리 윗세대들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정현 대표 58년 9월생 양력으로 추미애 대표 10월생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58년생이고요. 네. 지금 심재철 국회 부의장 아하. 58년생.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 58년생. 야권에서 민병두 의원이 58년생이고요. 네.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인 김성식 그 정책위 의장이 58년.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만 열렬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그 시대적 의미가 좀 남다른 게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로서에서 쭉 여러 가지 산업화 민주화를 걸쳐오다가 어떤 그 정치 체제에서 상당히 권력에 있고 그리고 재미난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출생이 대구입니다. 네네. 추미애 대표 출생이 대구죠. 아하. 그다음에 지금 늘 하는 이정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호남에서 아니 야권에서 사실은 야권 우리 정당사가 사실 야당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네. 역설적으로 호남 출신들이 거의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영남 출신이 된 거고 그 반대를 되짚어 보면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의 뿌리를 둔 정당에서 호남 출신 대표가 된 네. 이것이 갖는 어떤 시대적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지역적으로도 네. 이제 야당의 당대표는 TK 출신이고 출생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당대표는 호남 출신이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58년 개띠의 세대론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자, 이게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베이비붐 세대도 얘기했고요. 이 세대의 특징 어떤 게 좀 일단 중요한가요? 해당되시는 분들 청취자들은 귀담아 저 내 얘기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때 58년도에 한 80여만 명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이른바 74년도 뺑뺑이 세대라 그럽니다. 고교 평준화가 처음 시켰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월남전 얘기 당시 또 이 주변에 동네 형이라 집안의 형이라든가 삼촌들이 월남전 참전을 해서 네네. 편지를 위문 편지 쓰고 그랬죠. 그다음에 흑백 텔레비전 보던 세대였는데 이때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국민교육원장 당시 363자였습니다. 이 시험 볼 때 이거 고교 시절 다 외워서 써야 됐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으로 갔죠. 이 빠른 사람들은 76학번, 네. 한 해 재수하신 분들은 77학번. 그런데 그때가 긴급조치 9호. 서슬이 퍼런 때죠. 이른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 교정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을 때였죠. 정보경찰들. 이 이른바 흔히들 짭새라고 불렸죠. 당시 사회적 용어로. 네. 그런데 80년대 초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좌절의 시기였죠. 그
민주화의 봄이라든가 광주 5.18 이런 거를 젊은 네. 세대로서 좌절을 했는데 그래서 유달리 58년생 분들이 이른바 봉급생활자들이 많습니다. 셀러리맨. 젊은 날의 좌절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학자는 세속적 처세를 했다. 그리고 이때 유학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의외로. 그래서 갔다 와서 유학을 많이 했고 그런데 또 직장에서는 이른바 조직의 쓴맛은 봤는데 네. 개인의 단맛을 못 본 세대들이죠. 그래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58년 개띠인 청취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사중에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여야 정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체감에서 나오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격동의 이제 현대사를 살아온 네. 58년생들이 이제는 사회 중진 그룹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여야 당대표가 된 거군요. 자,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오늘 응답하라 1958이 됐는데 자, 그 1958년생 개띠인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걸로 전망하세요? 갈래길에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어떤 친문당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난 이틀 동안 어떤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온라인 내심이 강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어떤 이 지원 표가 쏠렸다. 그래서 네. 대표가 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위한 이른바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을 수가 있는 거고요. 대선 승리를 해서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또 아니면은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공략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겠죠. 이런 추미애 대표가 이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 이 중도의 그 가운데 길을 갈 수도 있죠. 오늘 그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네. 공식 당무를 시작하기 처음만 국립현충원을 갔죠. 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네.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를 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다. 그랬는데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지금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그 현장을 방문했어요. 네.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 이런 것도 비판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되고 나서 말을 아껴요. 그런데 내일 오후에 당에서 이 사드 문제 관련 토론회를 네네. 하기로 했는데 아마 당대표로서 축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래서인가요? 국민의당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 네. 만난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네. 자, 이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미리 그렇습니다. 던졌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특정 계파, 아까 이제 친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걸 이제 또 내부에서는 부인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만, 네, 언론은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당내 기류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도 추미애 대표의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선명야당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대선 후보들이 흥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이 과거에 노무현 후보나 이인재 후보, 정동영 후보가 이른바 그 당시에 주말 드라마라 그래서 일반 그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네네. 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이 룰이죠. 그런데 지금 4.13 총선을 거치면서 당의 일부 세력이 빠져나와서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비주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른바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인사들 그 당내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특히 온라인 그 투표를 통해서 이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대선 후보 관리를 위한 당대표로서의 추미애 대표가 대선 당내 경선 룰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새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어떤 비판이 굉장히 강도
높아질 수 있죠. 그렇다고 안 하면 흥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이중적 딜레마에 처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도 또 당 외에도 야권 통합론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오늘 박지원 이제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 보면은요, 이 27일 전당대회 하던 날 저녁에 목포에서는 손학규 고문과 박지원 위원장이 만났고요. 어제 일요일에는 광주에서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을 해서 예. 오늘 하루 시끌시끌했는데. 재미난 네. 걸까 좀 긴장감이 높은 게 지금 예결특위위원장 김현미 의원이죠. 네네. 여성인데 삼선 의원인데 자기 본인의 SNS에다 이런 거를 썼어요. 대선까지 길이 더 복잡해졌다. 소탐대시라고 썼는데 아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뭐 의견표. 그런데 이 말 꼭 기억하겠다. 이런 폐쇄성 글들이 댓글이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SNS를 폐쇄했다라고 네, 합니다. 네, 보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카드모스의 승리라는 그리스 맞아요. 신화를 그 얘기하셨죠. 이때에서 설명했는데 오히려 추미애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추미애 대표의 당의 그 확장성, 당의 외연을 넓히는데 어떤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네. 자, 그때도 승자의 저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뭐 승자도 경계하면서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